월요일 아침입니다. 휴브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휴브리스. 이 그리스어로 오만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오만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침범할 정도로 오만해졌다. 왜 그렇게 신의 영역을 침범하느냐? 인간의 오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우리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자신이 성공한 영역에서 자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성공한 그 추억, 그 기억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결국은 오만해서 실패를 부른다. 주변의 환경은 계속 바뀌는데 자신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한 그 기억을 버리지 못해서, 변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를 부른다. 자신이 성공한 그 영역에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게 그리스어 휴브리스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할 정도로 오만해졌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박재균 논술주간이죠. 논술주간의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휴브리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검사가 너무 많다, 검찰을 너무 중용한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 많은 비판 중에서 가장 들어볼 만한 얘기가 아니냐. 휴브리스라고 하는 이 오만. 인간의 오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가장 비판받을 영역이 어디냐라는 걸 찝어보라면 검사 부분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짚어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실 주변에서 가장 이야기하기 힘들어하고 가장 이야기하는 것을 좀 꺼리는 부분이 검찰 부분과 김건희 여사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왜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인지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그러니까 이렇게 제 송은재TV를 보시면서 이 구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동아일보의 박재균 주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누구나가 자기가 성공한 분야에서 실패의 원인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곧바로 우리 전직 대통령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친기업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을 했다. 그 가족들끼리의 그 여러 가지 비리, 그 부분이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신화의 계승자를 자처를 했지만 공주의 덫에 빠져버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 보수 세력 교체를 앞세웠는데 편가르기의 함정에 빠져서 실패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은 누가 뭐래도 검찰총장이라는 데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시작이 됐다. 박재균 주간이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박수받을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우려는 있다. 그 실수가 나온 것이 이번 검찰 부분이다. 제가 동의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출근길 기자회견을. 그런데 가장 실수한 것을 꼽으라면 이 검찰을 중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입니다. 전 정권에서는 민변 출신으로 도배를 한 적도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필요하면 검사를 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이 부분.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더한 게 뭐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대통령실 안에서 그 이야기가 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윤석열 정부가 왜 문재인 정부와 비교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도 해도 된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걸 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죠? 이런
쓸데없고 이런 부적절한 비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을 여러 번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야기가 되다가 윤석열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왔다. 그 다음 또 거기에 이어서 검찰 필요하면 더 써야지 않겠느냐, 좀 고집스러운 말이 나왔다. 이 부분이 좀 실수였다라고 보입니다. 도배를 했다는 이 말을 쓴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 도배를 했다 이런 말, 윤석열 대통령의 직설적인 말입니다. 국민들이 이 말에, 대통령의 언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아마 국민들이 저는 매력을 느낀다고 보고요. 문제는 민변 출신 문재인 정권과 왜 비교를 하느냐, 그것도 가장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사례를 왜 끌어오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검사를 중용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이겁니다. 뭐 김건희 여사 부분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 부분은 제가 오늘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검사를 그렇게 많이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가 많다라는 것, 검찰 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쓴 건 아닙니다. 지금 뭐 15명 운운하는데 뭐 원희룡이라든지 박민식이라든지 권영세 20년 전부터 검사를 마치고, 그 사람들이 검사 출신인 걸 모르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20년 전쯤에 뭐 정치권에 들어온 이 사람도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빼야 하고요. 또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 그 부속실장, 검찰 출신입니다.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는 총무비서관이나 부속실장 이런 사람은 정말 개인적인 친밀, 개인 비서 같은 이런 사람들을 임용하는 것이죠. 어느 정권이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검찰 출신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야 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우리나라의 사정기관의 장,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전례에 없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죠. 그러니까 사정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경험과 자기 판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지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권력형 비리 제대로 좀 파헤쳐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각 사정기관의 장을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검찰로 한번 임용해 보겠다, 그래서 국정을 바로 잡겠다, 이 뜻을 표시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이런 사정기관의 장의 검사들을 임용할 것이었으면 다른 부분은 좀 자제했었으면 좋았다라는 겁니다. 뭐 국정원을 비롯해서.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믿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검사여서가 아니고 총무비서관이라든지 부속실장처럼 자신이 믿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전부 검찰 출신이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근데 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한 서너 명 정도는 좀 자제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적어도 뭐 두세 명 이런 정도인데 앞으로 좀 자제해 가면 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휴브리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오만. 인간의 오만은 왜 생기느냐? 자신의 성공의 추억에서 생긴다. 그 성공한 지점에서 망하는 지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약간 검사가 많다라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5년간 저질러진 이 권력형 비리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양해해달라, 한시적으로 정권 초반기에 라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언제 기회가 되면 국민들에게 또 한번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저는 양해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죠. 문재인 정권의 이 적폐를 청산하는 기간이 가능하면 짧으면 좋고, 그 적폐청산이 검수완박을 무너뜨리는 것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또 민심은, 국민의 민심은 정말 뭐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엎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심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과 대통령은 수백 배의 그 업무의 양이라든지 폭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변수들을 생각할 때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검찰총장으로서, 성공한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를 하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면 이 성공의 추억을 빨리 버리고 새로운 국정의 영역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그 많은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이 성공한 이 추억에 매몰되어 있으면 실패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 검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에 따라서 많은 비판이 나옵니다. 집단 사고에 빠질 우려가 있다, 끼리끼리 다 해먹는다. 핵심은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검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라는 이 비판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런 비판 너무 많지 않느냐. 또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 세계를 그런 비판하는 언론이나 당신들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언제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검사들 많이 임용한 그 배경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급적 그 비판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대응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휴브리스라는 이야기를 굳이 쓰는 이유입니다. 휴브리스. 오만한 것이죠. 이 오만함을 조심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 조심하자는 얘기죠. 예. 변신, 변화. 이 국정 운영의 폭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한 색깔, 한 집단으로서는 절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 다양해야 한다. 다양성.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고 윤석열 정부도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월요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